열공관으로 안녕하세요. 많이 주무셨어요? 저는 좀 새벽에 일찍 깨서 잠을 일찍 잤어요. 제가 보통 평소에도 한 5시, 5시 반이면 일어나는데 오늘 한 4시 반쯤 일어나지 않았나. 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사실 미증시예요. 사실 이제 미증시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속상한 건 미증시가 강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지를 못하고 또 미증시가 약하면 또 같이 강해지는 것 때문에 약해지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주가들이 출렁출렁하게 돼요. 어제 전체적으로 시황 정리,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시황 정리를 이제 해가지고 아가족 방에 올려놓긴 했거든요. 우리가 주식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제 보면 이제 HB 그룹주가 전체로 다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고 뭐 다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HLB, LG, L생은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이제 섹터 중에 하나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인 LG엔솔, 뭐 삼성 SDI 많이 올라갔죠. 현대차도 올라갔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반도체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주식만 잘 안 올라갔죠. 그게 너무 신기하죠.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시장은 어제 그 상승으로 잘 끝나긴 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어제 그 상승률과 그런 걸 보면 이 코스피 시장이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아 가족분들 따로 올려드렸어요. 이 아 가족분들은 제가 그 따로 시황 정리해가지고 어젯밤에 올려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 그렇구나 있죠. 여기 요 커뮤니티 게시판 가면은 제가 링크 하나 걸어둘 거예요. 여기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 가시면 이렇게 나의 투자 이야기 후원 멤버들이 볼 수 있는 경제 여기 있어요.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시황 정리도 해놓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그 시황에 따른 차트 얘기를 좀 해놓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모아놓기도 하고 여러 종목이 많으면 한두 개가 아니라 2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떨어지는 게 거의 한 589개, 600개 가까이 됐었고 분명히 시장은 양봉으로 끝났는데 코스닥도 거의 1100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제 시장이 그래도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일단 코스닥에서 시총을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HLB 그룹주가 많이 좀 올랐고 또 하나가 대형주들 그러니까 특히 LG엔솔이라든가 LG와 대형주 삼성 SDI, 현대차, 삼성전기, 카카오, SK넥스,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많이 올랐죠. 두산이라든가 이러면서 시총이 큰 애들이 오르면서 전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보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개별주, 소형주에 투자하거나 중형주들까지 크게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뭔가 올랐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라는 약간 좀 찝찝한 기분 이런 게 들죠. 물론 어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주력으로 찍고 있는 게 HLB인데 이런 HLB가 이제 4년째 찍고 있거든요. 다행히 많이 올라가줘서 어제 좋은 하루였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또 즐겁게 드라이브 실방도 했었죠. 영덕 가면서 또 가족분들하고 드라이브 실방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또 후원금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무료 방송이라 여기는 하고 후원을 잘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또는 이렇게 아 그렇구나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 경제 이야기와 개인적인 투자 이야기인데 이걸 봄으로 인해서 이것도 후원mem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연결돼 있어요. 물론 이쪽은 역사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 막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그 이란 그 대통령 이 사망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뭐 전기 이야기라든가 또는 그 전력 설비 같은 그 지금 시장의 흐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경제 역사 또 개인 브이로그기도 해요. 여행 다닐 때 또 여기서 같이 가족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HB그룹주 어제 시장은 HB그룹주가 굉장히 강했고 또 하나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이런 시장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미증시를 좀 잠시 보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강해요. 이 나스닥이 일단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오늘 0.88%가 올랐는데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S&P 500도 0.1%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건 제가 예전에도 제가 이제 TQQQ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TQQQ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TQQQ가 지금 이제 얼마냐면 드디어 79달러를 찍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 얘기할 때가 이제 20달러였었거든요. 20달러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고점에 사지 말고 제가 바닥에 사라 그런 거였죠. 근데 바닥에서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추세가 전환되거나 턴이 됐을 때 여기서 사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달러던 친구가 드디어 80달러. 제가 그때도 이 티격을 잘 들고 있으면 세네 배를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그 아그로구나 가족분들 중에서 또는 예전에 이 제가 이제 송상예미 TV 할 때 이 가족분들한테 제가 그때 해드린 말씀이 아마 티격을 들고 가면
40달러, 30달러, 40달러, 80달러까지 갈 겁니다라고 이게 확신은 못하지만 제가 그런 걸 확신함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에 사지 않고 바닥에 샀을 때는 아마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싶어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얘기한 종목 중에 하나 이제 ARM이거든요. ARM도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죠?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지금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미증시는 이제 꾸준히 우상향이긴 하죠. 그렇죠. 이제 미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해서 맘 편하게 투자하긴 좀 그래요. 자, 엔비디아가 떴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금 4.57% 올라가고 있고 다시 볼까요? 그죠? 4.57% 올라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테슬라가 오늘도 아까 보니까 6%대 더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6.54%대 올라가고 있고 대단하죠. 그죠? 테슬라 주가가 또 급등. 어제 이 올해 초 거의 수준을 복귀했다고 그러죠. 복귀했는데 이런 테슬라의 깜짝 실적. 사실은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기보다는 어제 이제 그 증권가에서 미국 증권가에서 어제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걸 상회한 거죠. 그죠? 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그래서 간만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파월 얘기도 있고 그죠? 어제 HF 얘기가 있어요. 그죠? FDA 미팅 뭐 잘 됐다고 그래서 어제 또 이런 것 때문에 더 급등한 게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자료를 좀 추려봤어요. 좀 이제 이 방송하는 방식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그죠? 실방 위주로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녹화 방송 위주로 하고 실방은 이제 드라이브 실방에서 많이 하거든요. 음, 물론 이제 실방을 해도 돼요. 이따 7, 8시쯤에 실방을 해도 되는데 녹화본을 좀 일찍 띄워놓으면 많으신 분들이 장 전에 좀 잘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녹화본 띄우기도 하고 또 급하거나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실방을 통해서 해드리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실방 내용은 중요한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은 여기 그렇구나 채널에 다 있어요. 자 볼게요. 어제 중요한 시장이 어제 특히 2차 전지가 강했는데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인도량이 43만 3,956대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동기 감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월가에서 하도 낮게 잡아가지고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는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이래서 주가가 뛰었대요. 사실 저는 뉴스는 그냥 참고로만 보는데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가 좋아진 거죠 지금. 자, 2분기에 9.4기가와이트.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자동차도 자동차이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을 판매해요. 이게 2분기에 이 9.4기가와이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죠? 이게 분기별 실적 역대 최고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에 전 세계 연간 판매량이 100기가와트예요. 여기서 이제 작년에 15기가와트를 판매했는데 지금 아직 이제 2분기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여기서 반 이상을 작년에 반이면 7.5인데 2분기에만 9.4기가와트를 팔았으니까 올해는 이거보다 더 판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월가에서 테슬라를 봤을 때 2차전 이거 전기차보다는 이쪽에서 저장장치 판매 실적에 여기에 좀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약진하고 있죠. 자,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도 좀 많이 뛰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채널에서는 따로 이제 그 LG 엔솔에 대한 그 우리나라 이 재밌는 경제 이야기 이건 여기 있어요. 이 재밌는 경제 이야기에 보면 LG 엔솔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2차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해드려요. 동영상에 있어요. 동영상 보시면 그 미래의 먹거리 LFP 해가지고 LG 엔솔 얘기라든가 이런 걸 여기 따로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이제 LFP 쪽도 그렇지만 LG는 이제 계약한 게 있죠, 그죠? 그 르노하고 유럽에서 계약을 하면서 LFP 배터리 이제 엄청난 그 수주를 받았다는 보통 시장에서 몇 조대로 예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호재가 됐는데 테슬라가 같이 뛰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급등을 했는데 이 시각이 약간은 두 가지로 갈려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이 장기적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는 아니면 그냥 단기성이다 뭐 이렇게 증권가 여러 가지 얘기 나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뉴스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건 뉴스일 뿐이죠. 항상 뉴스는 참조 사항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과연 추세의 전환을 해주는 거냐가 중요해. 이따 잠깐 살펴볼게요. 살펴볼 거고. 또 하나 이제 어제 가장 강했던 지금 이제 H밸류죠. 시장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었고 전부 다 그룹주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HLB나 제약은 상한가를 갔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간암 신약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한 미국 식품의약 FDA죠. 여기 미팅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온 거죠. 이 CRL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안 요청 서신 발급이 있는데
이 약간 이게 본심사가 지연됐죠. 보완 요청을 때문에 이게 보완을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라 이런 권고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항소제약이 이제 별도 실험이나 서류 준비 없이 실사 이후 2차례에 걸쳐 제출한 보완자를 반영해서 BLA 허가 신청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최대 2개월, 그죠? 또는 6개월 이렇게 해서 심사 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주가 계속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출렁출렁할 수 있겠죠. 일단 한번 잠깐 살펴볼 거고, 조금 더 HF에 대한 자세한 차트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지금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뭐 갭을 띄우거나 아니면 육선 맞고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예,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여기서 그 심리적인 부분 HF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내용 전부 다 나의 경제학의 투자 공부에 다 올려놨어요.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이제 어제 시장에서 좀 약간 2차전지가 뛰면서 현대차도 움직였는데 LG전설이 많이 뛰었죠.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LG솔루션이 이렇게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합작해서 준공을 했어요. HLI 그린 파워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게 총 32만 개 부지에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한 15만 대 부상타라는 연간 10기가와트 이게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꼭 인도만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쪽 인도 쪽에 동아시아 쪽 이쪽 전체 시장을 공략하려는 현대차의 이제 그 목표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쪽 인도 쪽 동아시아까지서 현대차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라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물론 이제 먼 시간이죠. 이제 24년이니까 점점 전기차를 늘려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에 발맞춰서 현대차가 거의 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6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좀 시장에서 흘러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뉴스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뉴스라기보다는 이건 지금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가 이거 한번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서. 자, 그런데 다 좋아, 그죠? 다 좋아. 뭐 이제 오늘 지금 테슬라도 떼었고, 뭐 현대차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과연 뛸지 안 뛸지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고 그랬죠. 근데 저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뛸지 안 뛸지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어디 종토방 같은 데서 난리가 날 거예요. 테슬라가 떴으니까 오늘 무조건 뛸 거다 떨어질 거다. 그건 이따 아침 9시가 돼봐야 합니다. 2차 전지 이제 대표적인 선두주자들이 이제 대형주로는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있는데, LG엔솔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바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이제 알려드렸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바닥을 얘기를 못해요. 또 그 누구도 함부로 고점을 얘기를 못하거든요. 여기 고점 날아갈 때는 이때는 막 100만 원 간다고 난리가 쳤고, 그죠? 여기 올 땐 여기가 바닥이라서 그냥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누군가 고점이나 바닥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어제 알려드렸죠. 내가 이 친구를 LG전선을 지금부터 모아가겠다. 굳이 모아가겠다 하면 그냥 이전 저점인 32만 2천 원만 안 깨면 되고, 특히 이번 달 종가상 5개선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빵 때렸다 하더라도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흐름이 좋아서 오늘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은 좀 들어왔죠. 주식에서 생각보다 거래량 굉장히 중요해요. 자, 들어왔는데 뭐 빵 때렸다고 쳐요. 이렇게 이제 매물대를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물 따고 꼬리 달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라도 쓸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주봉에서 20주선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친구가. 자, 한 번도 못 들었죠. 그러니까 20주선에도 완착해 줄 때,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월봉에서 보면 5개선 뚫어줄 때, 물론 바닥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32만 2천 원을 안 깨는 자리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주식은 맞춤형이 아니라 대응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2차 전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뉴스에 주식들이 막 폭등하거나 막 그러진 않겠죠, 그죠? 물론 폭등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미리 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런 뉴스를 알려드리는 건 저런 뉴스 때문에 어떤 주식이 확고하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줄 때 이럴 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삼성 S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월봉에서 보면 120가선까지 밀렸거든요. 이 친구의 이제 예전 저점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지금 이제 34만 2천 원인데, 이런 데는 안 깨야 되겠죠, 당연히. 안 깨면 이제 매수할만 할 것 같고, 주봉에서는 아직 추세전을 못 해줬어요. 전구체하고도 관련 있고, 이 친구 이제 LFP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망간에 다른 이제 재료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모아가겠다 그러면 최소한 34만 2천 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거죠. 물론 처음에 조금 매수했는데 제가 몰빵하지 말라고 했죠. 몰빵하는 거 아니에요. 매수했는데 깼어. 일단 손절. 다시 모아나가야 되는 거죠.
보니까 어쨌거나 다행히 이렇게 2차전지 대표주들도 좋고, 특히 2차전지에서 가장 대표주가 되는 건 이제 에코프로 기업들이죠. 근데 에코프로 기업들을 보면 이제 하나 팁을 드리고 가면 이런 거예요. 물론 5개월 새도 올려놓으면 좋은데, 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에서이 언제 제일 많이 떨어졌냐면 딱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깨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20개월 선을 깼을 때는 반드시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돌려주면 좋은데 이전 고점 못 돌려주면 또 떨어지죠. 이게 수급이에요. 주식에서 수급과 거래량 추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에코프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 자, 2차 전지 종목들이 에코프로가 대장이긴 한데, 요렇게 20개월 선결 때 제가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3개월째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전부 다 여기다 올려드렸어요. 이제 차트라는 게 보통 일봉에서도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렌도 마찬가지거든요. 에코프레이첸도 마찬가지인 거고. 일단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생각보다 좀 오랫동안 고생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 방송할 때 절대 20개월 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더랬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도 급등을 했고, 만약 2차 전지가 장기적으로 좋은 추세나 흐름을 가져간다고 보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와야 되냐면 이렇게 5개월 선이 올라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번 달에 올라탈지 다음 달에 올라탈지 아니면 오늘 이번 달 중에 올라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5개월선 월봉이기 때문에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저번 달에도 자꾸 5개월선 맞고 떨어졌거든요. 이 친구 5개월선 가격이 102,840원이에요. 그러면 102,840원 뚫어주고 딱 안착해줘.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서 사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걸 싸다고 누가 얘기해요. 다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와서 어, 예전에도 예전에 솔루션이 여기가 바닥인데 이게 막 용감하게 외쳐줬던 분들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예상하고 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실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전 저점 안 깨면 그냥 홀딩이고, 그러니까 일봉에서 보면 지금 88,400원 찍었죠. 이거 안 깨면 홀딩이고, 저 월봉에서 가장 완벽한 자리는 사실은 5개월 선까지 돌려주고 추세 전환과 턴. 주식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 전환과 턴이에요. 하락하는 주식은. 왜 그러냐면 주식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량과 추세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 엄연히 에코프로 기업은 아직도 우아하기 때문에 거래량 플러스 추세가 수급이죠. 이 수급이 살아나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추세가 우상에 뻗어날 때 수급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요새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해요. 그 테슬라방 영향도 좀 있고, 라고 이제 그 현대차에 어쨌거나 LG에서 합작해서 법인 만들고 돼가지고 자동차 섹터가 좋아지긴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함부로 떨어지고 올라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88,400원을 깨지 않고 내가 버틸 수 있으면 매수하시면 되고, 또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당연히 84,400원 전저점이 기준점이 되고, 또 하나가 5개월 선이라도 완벽하게 올려주고 올라탈 때가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주봉에서는 20선까지 회복해 줄 때, 완벽히 이제 자리를 잡을 때, 일봉에서는 최소한 61선이라도 뚫어야 이렇게 정배열이 씁니다. 이게 정배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일단 주가가 240도 밑에 있다는 얘기는 꽤 오랫동안 주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신에 싼 개념은 하지만 이 싸다는 게 과연 저점을 맞출 수 있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마 오늘쯤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종목들이 꽤 고생을 시켰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한 종목들은 여기 다 갖다 놨는데, 실제 어제 많이 좋은 건 좋았고 안 좋은 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굉장히 공부할 종목들이 많이 있죠. 많이 갖다 놨고 또 올라간 종목들은 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저런 친구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모아놨거든요. 여기다가 저게 한 종목이 한 200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 스스로 고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는 제가 어제 드라이브 실방할 때도 자세히 알려드렸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알려드렸어요. 여기 이제 홈 메모들이 볼 수 있는 나의 경제, 나의 투자공 여기서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HB 이제 그루즈가 많이 뛰었죠. 뭐 지금 2차전지는 어쨌거나 뭐 길게 갈지 뭐 이렇게 짧게 갈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막 전문가분들이 뭐 길게 갈 또 장기 추세가 돌아갔다 뭐 바닥이다 뭐,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깜짝 그런 거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지표를 보면 이동평균선이나 차트나 수급을 보면 이게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턴을 해주는지 턴을 못 해주는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추세가 완벽하게 턴이 됐을 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추세 전환과 턴을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고, 또 하나가 이제 어제 가장 강했던 HB 그룹주죠. 정말 강합니다. 다 상한가를 갖고 알려드렸듯이
리보세라에 대한 기대감, EFT의 승인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사실 HLB나 HB 제약은 원래 처음부터 20개선을 잘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실 분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랬죠. 20개선만큼인데 앞으로도 물론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급등을 해가지고 5개월선까지 뚫어준다면 더 강하겠죠. 이 자리는 주봉에서는 20주선이 되고 일봉에서는 수급 일선이 되게 돼요. 전부 다 수급 일선에 붙어놨더라고요. 오늘 갭 띄울 확률이 높죠. 만약에 갭을 못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거는 아침 9시가 돼봐야 알아요. 미리 맞추려고 하지 마요. 내 갭을 띄어서 가게 되면 예전에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여기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간에서 알려드렸죠. 이왕 살려면 5, 6만 할 때 제발 좀 싸게 사라고. 나중에 또 날라가가지고 막 또 12만 원, 13만 원 가니 여기서 또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어떤 노름이나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친구를 믿고 투자하려면 이런 데 사야죠. 장기 추세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전에 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데가 매수 타이밍 손절이고 그죠? 240만 개 선상에서 매수 타이밍 올라갔죠. 물론 20선 뚫을 때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어제 빵 때렸다가 20선 찍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겠죠. 이거는 아마 고수분들이면 잘 아실 거예요. 쫙 밀렸을 때 이렇게 5일선이나 20선 안 깨고 들어나가잖아요.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요. 그냥 그대로 상한가를 갔죠. 이거 어제 장중에 제가 이제 드라이브 실봉하면서 얘기해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관건이죠. 만약 6선 위에서 출발해주면 요 공간이 약간 매물대가 많아요. 이걸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만약에 6선 못 들어주면 떨어지겠죠. 그건 더 사시면 돼요. 떨어지면 FDA 그 승인감을 믿고 사는 거죠. 실제로 이제 리버스라이브 FDA 승인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제 일어날 매출이라든가 이런 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전 고점까지는 기대감만 갖고 다시 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벌써 여기서 사셨어야 되는 거고 또 날라갔을 때 쫓아가 사게 돼버리면 여기선 제가 좋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살려면 여기서 사야 되는데 나중에 또 여기서 산 다음에 H협이 안 좋은가 봐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주식은 쌀 때 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어쨌거나 오늘 일단 시장이 열려봐야 60선 맞고 떨어질 때 올라갈지 알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60선 근처까지 올려놨어요. HLB, LG 전부 다 LG는 아마 좀 더 갈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61선이니까 어제 HLB가 좀 늦게 간 거는 원래 이 수급일선 근처에서 그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LG는 수급일선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를 갔죠. 아마 LG는 60일선 자리가 25,000원이니까 요 근처까지는 일단은 좀 갔다 왔다 흔들릴 수 있고 LT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멀었죠. 60일선까지 여기까지 자리가 있고 L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240까지 갈 거고 이제 이런 친구 상한가를 간 거죠. 이제 파나지는 정확히 여기서 찍었고 정확히 찍었죠. 자 바이오스 아직 못 갔죠. 이제 HB 글로벌도 근처까지 가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전부 다 수급일선 밑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수급일선을 강하게 돌파해주자 못 돌파해주자 중요하고 이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벌써 상한가를 가고 떴기 때문에 못 쫓아가 사시면 안 돼요. 물론 이대로 쭉 올라가면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다행히 홀딩이신 거고 만약에 빵 때렸다가 눌림목을 줬는데 이제 오늘도 빵 때렸다 꼬리 달거나 아니면 뭐 내일 다음 주에 또 조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기간이 이제 2개월이 6개 남았으니까. 그럼 이렇게 60선까지 밀리면 더 사시면 돼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깨면 당연히 손절이고. 그러니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니까 들고 있어야죠. 제 친구들은 뭐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샀는가 봐요. 좋은 수익권 아마 좀 4, 50% 수익권일 테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저점에 있을 때 여기 고점 말고 저기 바닥에 있어도 꾸준히 보시라고 하겠다. 이분들도 아마 4, 50%권의 수익권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나의 경제 투자 공부 이야기에 있어요.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아마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오늘 여전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일선, 60일선을 뚫어줄 수 있는지 이걸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여전히 박스권이죠. 이렇게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뚫어줄 때 대량거래가 빵 터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 됐고 또 하나 가지 현대차약인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해지려면 세 가지 섹터 강해져야 되죠.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강해져야 돼요. 그죠? 여기에 제약바이오주까지 날아가면 우리나라 시장 많이 좋아지죠. 물론 이제 종목들이 좀 편성돼 있긴 해요. 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전부 다 이제 그 현대위아가 좀 바닥권이긴 하고 현대차 이 시간 깨긴 했어도 역시나 뭐 흐름이 나쁘진 않죠. 월봉에서 5개선 같은 데만 안 깨면 돼요. 기아, 현대글로비스 뭐 이게 다 좋습니다. 뭐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주들 다 바닥에 있는데 사실은 이 전기차 일단 원래 우리나라 섹터 흐름을 보면 항상 어떻게 흘러가냐면 일단 2차 전지가 먼저 뛰어요. 2차 전지. 2차 전지가 먼저 뛰면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냐면 전기차가 따라가요. 전기차가.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냐면 2차 전지 장비주들이 따라가요.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 뭐가 따라가냐면 전기차 충전주들이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냐? 폐배터리가 따라가요.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폐배터리, 자동차 관리도 한 번에 움직인다는 거죠. 2차 전지 하나가 뛰면 그에 다 이제 줄줄이 같은 섹터들이 뛰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바닥권에 있거든요. 어제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현대차가 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전기차 관련들도 무서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잘 보시면 좋은 자리에서 뛸 확률들이 굉장히 큽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이제 월봉에서 먼저 박스권이죠, 이렇게. 예, 좀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좀 흔들리긴 해도 이렇게 20개선 위에 있거든요. 뭐 이렇게 60일선 수급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저번에 빵 때렸죠. 수급일선 같은 거안 깨면 될 것 같고. 기아는 좀 무너지긴 했는데 아직 월봉에서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여전히 특히 만도 20개선이 자리 잘 잡았죠. 예, 자동차 흐름도 별로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좀 소형주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차피 바닥주들이라 나중에 소형주가 올라갈 때 굉장히 잘 올라갈 확률들이 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반도체인데 대단한 테크닉이죠, 그죠? 테크닉이야. 어제 보니까 HB로 보시면 HB 그룹주가 많이 올라갔고 특히 제가 서진 시스템을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서진 시스템 얘기를 어제 한번 설명해드렸었는데 제가 서진 시스템 갖다 놓은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잘 보고 계시라고 여기. 딱 3일 만에 그냥 날아갔죠. 월봉에서 보면 쭉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애가 서진 시스템. 오늘 날아가 놓치신 거죠, 뭐. 뛸 때 쫓아가지 마요. 다른 뭐 테스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흐름이 좋거나 이런 종목들은 제가 다 이 모아놨거든요. 여기 매수 종목 여기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종목들 물론 다 뛰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 또 뛰는 애들은 제대로 뛰죠. 이렇게 제대로 뛰니까 꼭 잘 보셔야 되고 또 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자 매일매일 이제 그 공부한 종목들이거나 200개가 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뛸지 저도 몰라요. 그럼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대신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이제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죠. 이렇게 나의 경제에 투자 공부 들어가시면 꼭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들어갔을 때 이제 몇 가지 종목들 특징주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 엔비디아도 뛰었고 테슬라도 뛰었습니다. 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물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뛰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꼭 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공통적인 수혜주가 있는데 이런 수혜주들이 만약에 자리를 안 깨거나 또는 튼튼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면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하게 뛸 확률이 있죠. 대신에 자리를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리 안 깨고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오늘 굉장히 좋은 수익이 있을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제법 일찍 영상을 찍었죠. 그죠? 물론 이따가 7시 30분에 이제 실방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녹화본으로 좀 장전에 미리 좀 챙겨드릴까 해가지고 일찍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요. 특히 가족분들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이제 개별주들도 많이 공부해 놨으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일기 형식으로 공부하는 건데 같이 보실 분들은 생각보다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